전북연구원의 김동영입니다. 이 제목은 저한테 이렇게 제목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이제 청년은 넘어간 것 같은데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디어 아티스트인 백남준이 도전하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는 순간 청년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마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청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으로 20, 30대의 실제적 청년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전라북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계속 말씀을 이게 해왔는데 뒤에서도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도시 지역의 인구와 지방의 인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연관성에 대한 얘기는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작년에 출산율이 대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이하입니다.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대도시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지방의 인구가 계속해서 도시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인구가 지금 185만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이 185만에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순수하게 태어나서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170만 정도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서 밖에서 사는 사람이 한 19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사는 사람이 안에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인구들이 지금 다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대도시의 경쟁력을 더 크게 해야 국가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근데 이 전략이 이제 한계에 왔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서울로 유입됐을 만한 지방의 인구 자체도 이제 아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순환을 할 수 있는 원천적인 구조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생성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역을 살려야 대도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현재의 구조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에 대한 인구 문제가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 보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도시 지역과 광역도 지역의 이 지방 소매에 관련된 두 개의 상반된 그래프를 보시면 금방 봅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저위험 지역하고 주위 지역은 대부분 다 도시권에 있고 실제로 위험 지역이나 고위험 지역은 다 시군 단위, 광역도 단위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한 241개 중에 반절 정도가 현재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있고 14개 시군 중에는 10개의 시군이 현재 지방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현재 전라북도의 인구의 그래프인데 2000년 들어서면서 200만 인구가 딱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깨지니까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를 해서 186만까지 인구가 감소를 했고 최근에 또 다 아시는 것 같이 군산 조선소하고 GM이 폐쇄를 하면서 지금 올해 방금 전에 뉴스로 군산 지역에서만 1월에서 4월까지 인구가 3,6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가장 좀 위험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전주가 이제 인구가 지금까지 계속 늘어왔는데 재작년부터 인구가 감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산촌에서 읍면에서 동지역으로 나와서 시 단위 그래도 광역 시 단위에서 약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구 댐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 댐도 지금 무너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전주의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지방의 인구의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인구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 존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까지 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 30대의 청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저희가 작년에 한 10,000명 정도 줄었는데 청년 인구가 6,000명 이상이 줄었으니까 거의 청년 인구가 전라북도 인구의 그 감소율을 거의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청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있어서 이 청년 인구를 어떻게 유입하고 또는 청년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서는 가장 상당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한 3만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살고 있는데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1,500명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은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가지 영역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 취업이나 고용 측면에서는 뭔가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취업을 하는 거에 대한 교육이랄지 자격증이랄지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 고용이 된 상태에서도 사실상 그 일자리 안에서의 직업 능력을 좀 더 높이는 것과 또 새로운 거에 대한 소양을 쌓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 욕구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창업 쪽에서는 초기 창업 이후에 데시벨이 넘어가기 전까지의 어떤 창업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점인 판로나 마케팅, 초기 단계 금융 지원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요구가 상당히 많았고, 창업 그 정책의 유형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의 요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여가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법적으로도 문화시설이 5대 문화시설이 있는데 청년을 위한 문화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대 문화시설 중에 문화의 집이 있는데 문화의 집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이 대부분 다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돼서 운영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죠. 근데 청년을 위한 공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아마 이건 전국적인 같은 상황일 건데 전라북도에 있는 청년들도 좀 같이 모여서 청년들끼리 연대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에서는 이게 뭐랄까요, 교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가 해소가 되면 청년의 어떤 삶의 질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제일 높게 나타났는데 사실상 이게 저는 조금 왜곡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해소되면 청년의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의 정신적, 그다음에 현실과의 어떤 그런 괴리, 미스매치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사실은 이제 그런 경향이 주류는 아닙니다만은 여유롭게 삶을 살면서 또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삶에 대한 경향들이 어떤 킴포크라고도 하고 또는 워라밸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처럼 형성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 주어질 수 없는 현재의 우리들의 미래의 삶 속에서 과연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기성세대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했다면 최근의 젊은이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요청하는 것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과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혼합적으로 사고하면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굉장히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저희들 그 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사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그 사업은 여기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시군 단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한된, 아직은 실현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한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인데요. 이 사업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 한
1018개 정도의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가 전체 우리나라 GDP의 한 3%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를 3% 경제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현재 6%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회적 가치적 측면을 활용한 경제적 이 활성화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뭔가 앞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지역 내에서 소비를 만들어내는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 분야라고 한다면 이 지역 내에서 이런 분야에 대한 인력을 만들어주고 또 이 사람들이 이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실제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연결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들을 창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그다음에 인력 양성,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지금 현재 군산의 위기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 혁신도시에 연금관리공단이 들어왔는데 연금관리공단을 연계해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제3금융타운입니다. 그래서 금융 거점을 형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산업을 육성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은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융 제2금융 거점은 부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전라북도가 금융 산업을 일으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어떤 지리적 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산업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이점이 아니라 뭔가 삶의 여건으로서의 장소적 이점을 전라북도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인터넷도 다 되고 있고 그리고 연결도 다 되어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굳이 이런 최첨단 산업, 금융산업,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본사를 서울에 꼭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꼭 본사가 아니더라도 지사, 지부를 전라북도에 놓는 방식으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의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씨앗은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한 전략으로서 현재 금융타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실제로 지금 GM 군산공장이 폐쇄를 하면서 지역의 청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올해 사실 지금 며칠 전에 추경 한 3조 8천억 정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중에 일부 사업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역에 뭔가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착 지원형과 생태계 조성형,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한 167억 정도를 투자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이 로컬 푸드로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단계는 이제 로컬 푸드의 1.0, 2.0, 3.0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업으로 완주군이 현재 완주 소셜굿즈 플랜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의 형태를 모델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컬 푸드가 어떤 식품, 안전, 먹거리, 지역 순환 먹거리 이 정도에서 머물렀다면 이제는 거기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소셜굿즈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청년들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로컬 푸드였다면 이제는 로컬 에너지로 현재 전환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빛발전 에너지 협동조합이랄지 산림 바이오 에너지 협동조합 형태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 양성 청년 해외 정책 연수단 같은 경우에도 완주군민에게 한 2년 정도 해외 연수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갔다 오면은 5년 정도의 지역에 의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마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R&D 사업 중에 대부분 다 최근에는 이 리빙랩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빙랩은 원래는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의 혁신을 높이기 위한
그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개선하는 방식이 바로 리빙랩인데, 이것을 지역사회 현안과 연결해서 지역사회 현안 리빙랩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소셜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최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청년들이 직접 이 문제와 결부돼서 새로운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소셜랩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에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됩니다. 이게 이제 165개국에 5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세계 청년들이 전라북도로 오게 되는데, 이 새만금에 왔을 때 이 청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전라북도의 새로운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 중에 하나가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인데요. 장기적으로는 e스포츠와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까지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아마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남북 경제 협력, 남북 협력 이 분위기가 맞물려서 북한 청소년도 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전라북도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거기 안에서 AR이나 VR 형태, 홀로그램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이미 홀로그램 서비스 지원 센터 사업을 한 300억짜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예술농부 사업인데, 이 농부 2명의 예술가들이 한 4-5명이 붙어가지고 농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상으로, 어떤 사람은 사진으로, 어떤 사람은 글로 다양한 기록을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이 농산품이 하나의 그냥 농산품이 아니라 이야기가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브랜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가지고 있던 로컬푸드의 새로운 형태의 예술농부라고 하는 브랜딩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 차원에서는 마음껏 창업을 좀 할 수 있는 지구 정도는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제안된 사업이고, 현재는 농림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모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는 여러 가지 창업이지만 그중에 농생명이 강하니 농생명 쪽에 청년 창업을 할 수 있는 특구를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도 면 단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면 단위가 깨지기 시작하면 가장 마지막 단계인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 단위가 인구가 감소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그래프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없어지고 약국도 없어지고 병원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버스 터미널도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공재로 보자. 그래서 공공재 차원에서 지역차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의 사업들은 한번 보시고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인구에 대한 개념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인구 중심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데 전라북도에서 현재 체류 인구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거주 인구하고 체류 인구 분포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상 파리나 리옹 대도시 중심으로 거주 인구가 밀집되는 건 밀집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체류 인구는 니스나 마르세유 해변가하고 산악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모여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거주하고 있는 인구 중심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체류하고 있는 인구도 함께 포함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서 저희가 이야기가 된 거고요. 저희 대한민국도 이게 이제 아령형으로 이제 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부울경 중심으로 이 아령형으로 거주 인구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류 인구는 C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형태로 체류 인구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체류 인구 중심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인구 고민들, 그러니까 계속 거주만 시킬 게 아니라 체류를 많이 하게 하는 형태로 좀 고민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체제 교류 인구라고 하는 개념은 일본 관광청에서 만든 인구인데, 정주 인구 한 명당 1년간 소비하는 액을 관광객으로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내국인, 그다음에 숙박여행, 당일여행, 방한 외국인으로 환산을 한 건데, 이걸 우리나라에 맞춰가지고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정주 인구 한 명당 내국인 숙박여행객이 60명, 그다음에 당일여행이 166명, 그다음에 방한 외국인이 8명입니다. 이걸 전라북도로 환산해 보니까 한 4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한 18% 정도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류 인구를 제가 환산하는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일 집중이라고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계절별로 오는지, 저희가 전라북도는 2.5계절형인데요. 2.5계절형이고 5시간 체류한다고 했을 때 전라북도에 한 41만 명이 현재 체류합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현재 오고 있는 36만 9천 명 정도를 곱하기 0.0145 곱하기 0.77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제안한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이나 그다음에 애비태성조사, 그다음에 교부세 선정할 때 지금까지 인구 지표로 했는데 이것을 체류인구 지표도 포함해서 하자. 그렇게 했을 때 그나마 지역에서 실질적인 인구에 대한 수요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체류인구 개념까지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